지난 시간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향유 루트길을 따라 네게부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과 야생의 동물들, 그리고 사막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정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잊혀져간 고대 도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생명수, 그리고 역사가 흐르는 성스러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사해까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은 면적은 작지만 참 다양한 자연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이 척박한 사막지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우거진 산림과 풍요로운 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목적지 골란 고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호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둘레가 약 60km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 평균 수심 또한 30m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50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수영을 즐기거나 고기를 잡거나 하는 삶의 터전인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건기여서 수위가 약 2, 3m 정도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우기다 보니 물의 양이 더 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네게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지냈었는데 이렇게 맑고 풍부한 물을 보고 있는 것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수입니다. 전 국민의 식수의 70%를 이곳 갈릴리에서 끌어다가 마시죠.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헬몬산에서 시작되어서 이 갈릴리에 들어오고 다시 갈릴리 물이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을 퍼올려 깨끗이 거른 뒤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득 그 물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골란 고원 끝자락.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한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데요. 워낙 높은 지대다 보니 바람도 셉니다. 헬몬산의 한 자락으로 해발 고도 1000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시리아 마을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영토 분쟁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DMZ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불안한 지역.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 아주 고요했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 시리아 사람들이 살던 마을터입니다. 폭격을 맞아 무너진 건물들과 총자국이 선명한 모스크. 당시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 연합군들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당시 흔적을 보여주는 탱크인데요. 이스라엘로 진격하던 중
파괴당한 시리아군의 탱크입니다. 전쟁 결과로 이곳의 물은 헬몬산의 승자인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이고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누구든지 골란고원을 이렇게 와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물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이지만 이곳 북부 지역만큼은 예외입니다. 골란고원에는 풍부한 농산물이 사시사철 자라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과수원입니다. 가지가 부러질 듯 탐스럽게 달린 사과들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추수철이래요. 요 사과는. 야,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일반 사과보다는 좀 작았지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골란 지역의 사과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זה מה שכותבים מכאן לקיבוצים, זה הולך לתל אביב, לירושלים, זה בוא, לחיפה, לנתניה, זה הולך לכאן. כן. 그 맛은 어떨까 싶어 허락을 받고 사과를 땄습니다. 하나 더 딸게. 손으로 만져보니 아주 단단했습니다. 잘 생겼다. 과일점 가가지고 골란산 주세 하게 되면은 어떤 데는 없다 그래요. 공급을 못 받아서. 있다 하면 이 색깔. 청정 지역에서 나는 거라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아주 맛있고 보통 연중 내내 골란 지역을 방문하면 사과를 떠올릴 정도로 한 번쯤은 드시고 가야 될 만한 과일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2개 했는데 비닐을 가져와서 마음껏 담아가래요. 야, 이게 골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골란의 마음.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지역의 사과를 맛있게 하는 데에는 깨끗한 물도 한몫했겠죠. 저는 골란고원을 지나 물의 근원지를 찾아 더 깊숙이 북쪽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약간 더 차갑고 습습한 느낌이랄까? 보세요. 물소리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생명의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풍요의 소리로 들릴 거예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물소리, 직접 보니 더 시원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우기라 비가 많이 와서 물의 양은 더욱 많아졌는데요. 흐르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간 물은 갈릴리 호수에 닿겠죠. 공기도 좋고 귀도 즐겁고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밀림지대를 이루어요. 저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을 즐깁니다.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대낮인데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텔단, 중동에서 가장 큰 샘입니다. 요단강이란 말의 단은 여기를 뜻하는데요. 이 샘에서부터 시작된 물은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 이스라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수가 됩니다. 여기가 상류 텔단 샘의 근원입니다. 이 물은 헬몬산에 내린 비, 또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 스며들었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샘인데 1년 내내 이렇게 풍부한 물이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먹어도 될 정도로 천연 광천수 정말 깨끗합니다. 맛도 좋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산골 계곡의 물맛 그대로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죠. 이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곳,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 에덴 동산입니다. 푸른 수풀에 둘러싸여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폭포 하나에서 1년에 1억 2,500만 큐빅이 떨어진다 그래요. 큰 넓은 둘레가 60km나 되는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죠. 예? 떨어지는 모습이 꼭 이 어머니 젖, 생명의 젖줄,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거진 수풀을 만날 수 있는 곳.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다양한 모습에 저는 오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That's unique, you know. It's very different. We were on Dead Sea, and it's completely different. It's like small country, but it has many countries inside. It's amazing. 텔단의 물줄기는 골란 고원을 지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던 중 반가운 모습이 있어 차를 세웠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동식 토스트 가게라고 할까요? 와, 여기 다 있네. 빵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오케이. 아니로체 아르바 라파. 이곳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이분은 이슬람 분파인 두루즈 민족입니다. 지금 만들어 파는 라파는 두루즈인의 전통 음식인데요. 직접 만든 치즈를 듬뿍 바른 뒤 박하향이 나는 약초 우술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서 화덕에 구워주면 되는데 일단 냄새부터가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남쪽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이렇게 드시면 네 가지 맛을 느껴요. 우선 고소한 빵,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오리지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자타르라고 하는 우술초 가루를 뿌리면 이것 맛 자체가 네 가지, 요 하나면 한 끼 거뜬해요. 맛있고 건강 웰빙 식품입니다. 검은 زي 요건 الزيتون الاخضر إيه. يروك 녹색. زي الزيتون الطوبار هدول 하는 거야. 주인은 자신이 직접 재배해서 만든 다양한 양념들과 절임 식품들을 자랑했는데요. 워낙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لبني وزيت زيتون 직접 치즈를 만들고 올리브 기름에 이게 보기만 해도 막 먹고 싶고 건강해질 것 같네요. 직접 벌통을 관리하며 채취한 꿀과 대추야자, 체리, 무화과 절임 등 우리로 말하면 두고두고 먹는 장아찌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 텃밭 이런 과원에서 짠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양념 또 식사에 그 꿀 해서 이야 حامض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صحتك حوشنا على هذا الشاي 차 한 잔 달랬더니 어디로 가네요. 아, 야, 나나. 민트 허브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나하나인데요. 풍요로운 물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 모든 것이 잘 자랍니다.
티백에 든 인스턴트 차를 줄 줄 알았는데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내옵니다. 차만큼이나 따뜻한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왕이면 전망 좋은 곳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물맛이 좋아서인지 차맛도 좋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모처럼 풍요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출항 준비를 하는 어부들을 따라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객선은 타봤지만 이렇게 작은 어선 배를 타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어부가 한번 돼서 한번 고기잡이를 나서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겠지만 현재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는 약 280명 정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웃 동료들을 용케 알아보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지 30분쯤 됐을까 그물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까마킬로 오래. 자, 4km. 뭐? 4km. 약 1km 길이의 그물 총 4개, 전체 4km의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물을 풀어놓은 뒤 부표로 위치를 표시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고기잡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보이기에는 하수구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물속에 계속 소리를 내면 이제 고기를 놀래게 해서 그물 있는 쪽으로 모는 겁니다. 소리가 꽤 크네요. 고기 잡는 방법이 색다르죠. 이제 풀어놓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4km 그물을 모두 당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곳에서 40년간 고기잡이를 했다는 최고령 어부 베드로의 후손들이죠. 새벽에 나와서 잡은 첫 갈릴리 고기입니다. 야콥, 에이지 딱 에렉 보. כל מיני בורי, אושטין, אבל אין, גלים. תקף עוד מעט אולי.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약 2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있을 수 없어 저도 도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쳐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אתה טוב, די איתי, עבודה. 저 취직하랍니다. אתה טוב איתי טוב, בנימין.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을 받으니 기분은 좋은데 잡은 물고기는 별로네요. 날은 밝아오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의 조업은 끝났습니다. Go fish. ביי. למה? זה קטן. Go water. Good. Go water. ביי. 더 크거든 오거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는 사이 해는 떠오르고 출출해졌습니다. 손님들로 좌석이 꽉 찬 식당.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는데 무엇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걸까요? 갈릴리에서 잡은 생선을 갖고 기름에 바싹 튀겨내는데
보기에는 그저 그래 보였습니다. 레몬과 밥과 함께 담겨내가는데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뼈가 굵어서 가시를 제거하고 먹기가 쉬운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 고기예요. 바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이 생선으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고기에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고기라 그럽니다. 아주 갈릴리의 명품 중에 하나고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볼 것을 권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닭 이제 오르킴 메바케시 하르베 Dag most. St. Peter fish. Because this big fish and good. It's very good. 갈릴리에 오면 누구나 먹고 간다는 베드로 고기. 오늘 아침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상큼한 레몬즙을 살짝 뿌린 뒤 맛을 봤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맛이 담백합니다. 단순한 붕어가 아니고 아주 담백한 맛이고요.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 싱겁고 밋밋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금을 살짝 찍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것은 성경 속 베드로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팔을 든 채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베드로.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2000년 전 배 모습은 어땠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토색 보호 피막으로 감싼 배 모형. 이 배는 1986년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발견되었다는데요. 해저 침전물 가운데 파묻힌 덕에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이 8.2m, 높이 1.2m 크기의 이 배가 놀라운 것은 연구 결과 2000년 전 배,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갈릴리를 오갔던 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땅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 호수 끝자락으로 향하다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곳이 나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검문을 받고 통과해야 하는데요.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에게 이곳은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개인보다는 단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라 흙탕물이 된 요단강. 이스라엘에 20년을 살았지만 이곳에는 최근에야 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관광객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볼 수 있도록 했었었죠. 불과 20m 정도 되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건너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요르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개방해 왔는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씻거나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I feel special. I feel like I'm standing on holy grou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better, this would definitely be a better vision of how I would see Christ being baptized. It makes sense right here.
국경지대다 보니 무장을 한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쪽에 모두 있습니다. 보기에는 삼엄해 보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곤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곳, 이곳에서는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 요단강에 직접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물 온도가 차갑다 보니 아이가 놀라서 나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몸을 담그며 성스러운 의식을 마칩니다. 추워도 결국은 하고 가잖아요. 그게 성지에서의 감격인 것 같아요. 골란고원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리고 요단강을 지나 그 끝은 사해에 이릅니다. 약 60km의 길이의 사해는 너무나 잘 알듯이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사해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염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바다에 산호처럼 깔려 있는 것은 모두 소금입니다. 사해의 염도는 바닷물의 약 10배, 33.7%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소금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해의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 스스로 응결이 돼서 바닥에 있는 이 소금 바닥이 바위 같아요. 바위. 딱딱하게 응고가 돼 있어요. 정말 서 있자니 발바닥이 따끔따끔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눈부신 소금 결정체. 사해는 거대한 소금 매장지로도 유명합니다. 저 많은 소금들이 물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해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풍경, 바로 이거죠. 아, 좋아요. 굳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둥둥 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겨울에도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도 나이 어린 사람도 누구나 이곳에서는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מה יותר מיוחד בים המלח? מה מיוחד? הוא מנקה את כל כמו זה. כן, בלכלוך של הגוף. הוא מנקה את הכל. הבנתי. כשיש לו מלח. 최근 사해의 소금과 머드를 이용한 화장품도 개발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need treatment for my body. I think I need this lake. I have heard good things about it, and I got a fantastic treatment 30 minutes ago. That he was like, that is also good. 사해는 이제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살리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해발 마이너스 약 400m.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다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낮아짐, 겸손함,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하고 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핵심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텅 빈 듯 보이지만 아름답게 꽉 들어찬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보았고
3000년 역사의 고도 예루살렘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게브 사막을 가로지르는 향료 루트와 골란고원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역사의 땅 이스라엘입니다.